5가지 사랑의 언어. 배우자의 사랑 탱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 당신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배우자나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즉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마커스처럼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내게는 2가지가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2가지요? 라고 물었다. 스킨십과 인정하는 말이 똑같아요. 스킨십이라면 어떤 의미지요? 예, 주로 성관계입니다. 라고 마커스가 대답했다.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아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등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하고 포옹해줄 때는 좋지 않던가요? 라고 더 자세히 물었다. 그런 것들도 좋아해요. 하지만 성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스킨십이라는 데서 말머리를 돌려 나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 질문했다.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때 당신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했나요? 긍정적 말은 다 좋아하죠. 라고 마커스가 대답했다. 아내가 내게 참 멋있다고 하거나 지혜롭다고 하거나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참 좋아요. 또 내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 줄 때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때도 기뻐요. 이렇듯 많은 칭찬을 받으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마커스가 말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요? 자주 듣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들은 말은 대부분 비판하는 말이거나 요구사항들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엘리샤와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나 봐요. 라고 말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관계를 엘리샤가 흡족하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심지어 타인 앞에서 면박을 주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배신감을 느끼거나 몹시 상심해 절망감을 느낄 거예요. 마커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지만 성관계는 당신의 엘리샤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정하는 말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아내가 내내 비판하는 말만 하고 타인 앞에서 면박을 주면 당신은 그녀와 성관계조차도 갖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마커스도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에 그것이 자기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고 오해했다.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신체에서 난다. 즉 남성은 정랑 속에서 정자와 정액이 생성되면서 성적 욕망이 일어난다. 정랑이 꽉 차면 이를 방출하려는 물리적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남성의 성적 욕망은 생리적 현상이다. 여성에게 성적 욕망은 생리적인 것보다 감정에 좌우된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육체적으로도 남편과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감정적인 친밀함이 없으면 육체적 욕망도 없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사랑에 대한 감정적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남성은 정기적으로 성적 분출에 압박을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관계 이외의 다른 시간에는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스킨십이 그의 사랑의 언어라 할 수 없다. 성적 욕망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아주 다르다. 성관계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성관계만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아내는 그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만 한다. 사실 아내가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여 그의 사랑 탱크가 꽉 차고 남편 역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 그녀의 사랑 탱크가 가득 차며 그들의 성관계는 저절로 해결된다.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성적 문제는 육체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와 상담을 통해 마커스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사랑의 언어지요. 그녀가 말로 나를
난도질하고 비판하면 나의 성적 충동은 사라지고 다른 여인과의 관계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말을 하면 그녀에게 성적 충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마커스는 나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언제 배우자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배우자의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이 당신에게 몹시 상처가 되며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구사되며 당신은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언어를 칼로 삼아 당신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에서 메리라는 여인을 만났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체프먼 박사님로는 집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하는데 그는 언제나 텔레비전만 봐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메리가 속상해하는 것은 론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곧 그녀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임을 암시한다. 배우자가 선물을 하지 않으므로 기분이 상한다면 선물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아 상심이 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했었나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와 일치할 수 있다. 그런 요구들은 배우자에게 잔소리로 들릴 것이다. 사실은 그런 요구들이 바로 당신이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일 수 있다. 인디애나주에 사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다. 세미나가 끝날 때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남편에게 요구한 것들을 생각해보니 내 사랑의 언어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나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했지요. 소풍을 같이 가자든지 주말에 멀리 여행 좀 하자든지 TV를 끄고 단 1시간이라도 대화 좀 하자든지散歩를 같이 하자든지 이렇듯 계속 10년간을 요구했어요.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그가 선물을 해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희망의 빛이 우리 둘에게 비쳤어요. 쉬는 시간에 남편이 사과를 하더군요. 지난 수년간 자기가 너무 무심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늘 거절했었다고요. 앞으로는 아주 달라질 것을 약속했고 나 또한 그러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랑의 언어를 발견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결국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인정하는 말이 당신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말을 배우자에게 자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되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하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은 그의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선물이 반드시 그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 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두 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똑같다면 당신은 사랑의 언어를 이중으로 구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사랑을 전달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기 때문이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오랫동안 사랑 탱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본인도 확실히 모를 수 있다. 단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둘째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 탱크가 비어 있었기에 어떻게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사랑에 빠졌던 경험으로 돌아가 그때 배우자의 어떤 면을 내가 좋아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이러한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무엇인가?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한다면 어떤 형의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상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적어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 외의 4가지 사랑의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기록해보라. 또한 당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적어보라. 또 다른 4가지도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하라. 배우자와 함께 앉아 서로 추측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런 후 각자 자신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라. 일단 이런 정보를 가지고 3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라. 나는 이 게임을 탱크 점검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퇴근해 집에 들어설 때 배우자에게 0부터 10까지 중 당신의 사랑 탱크 수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라고 물어보라. 0은 텅 비었다는 의미로 10은 꽉 차 있으니 0이 없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사랑의 수위를 표시할 수 있다.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탱크를 채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오늘 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를 말하라. 그는 힘닿는 대로 당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당신도 배우자의 사랑의 수위를 읽고 그것을 채우도록 하라. 이런 게임을 3주간만 하면 당신은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재미있게 사랑의 표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남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탱크 점검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해보았어요. 퇴근 후에 아내에게 당신의 사랑 탱크 수위가 어떠소? 라고 물으니 7 정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빨래 좀 해줬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빨래라. 나 못하겠는걸?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군요. 당신은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지요? 그는 주저함 없이 스킨십이요 특히 성관계를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당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녀는 빨래를 해줄 때 느낀답니다. 라고 나는 일러주었다. 그렇게 좋아한다면 매일 저녁 빨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해도 사랑 탱크를 점검하는 게임은 계속하라. 배우자가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사랑의 언어와 비슷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가지를 모두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마 당신의 사랑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리노이주의 레이먼드와 헬렌이 내게 체크온 박사님 모든 말씀이 옳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이제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 것 같은가?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겠는가?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찼던 텅 비었던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든 모르든 앞으로 한 달 동안 탱크 점검 게임을 한다. 일주일에 3번씩 그 수치를 물어본다. 그리고 수치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탱크 수치가 계속 10이 되며 만족해도 된다. 그러나 사랑을 중단하면 안 된다.